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지역의 현안과 핫 이슈를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역 밀착형 토크쇼 이슈토크의 노정열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규모 복합 문화단지가 들어선다면 굉장히 반가우실 텐데요. 지역 주민들을 웃게 만들었던 희소식이 언젠가부터 지역 주민들을 울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화면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의정부 상곡동 복합문화단지 조성 부지입니다. 축구장 87개를 합친 크기의 이곳은 호텔과 아웃렛, K-팝 공연장 등이 들어섭니다. 총 사업비는 4,800억 원. 의정부시의 향후 100년 먹거리로 기대를 모으는 대형 사업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6월부터 착공에 들어가야 하지만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의정부시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사업 부진의 토지주 80여 명이 보상권 문제를 제기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변 시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보상가 통보입니다. 이 보상금으로는 주변의 어느 토지를 대토조차 할 수 없는 금액으로. 마을 주민 도명식 씨는 지난달 감정평가 통지서를 받고 매일 밤잠을 설친다고 말합니다. 주변에 지금 평당 한 500 정도 갑니다. 그 고산초등학교 옆으로 이렇게 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송우리, 포천 이럴 때 절대 가도 뭐 살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시행사의 이주 대책도 형편없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이 지나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게 주고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가치가 1억 원이 넘는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주민들은 시세에 부합하는 토지 보상이 나올 때까지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합문화단지 사업은 도시개발법이 아닌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법으로 추진돼 보상 협의가 안 돼도 강제 수용이 가능합니다. 의정부시는 보상가 책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기서 절차를 다 진행한 거니까 거기서 추천한 평가사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법인 측에서 평가사 1명, 그리고 경기도에서 추천한 평가사 1명 다 공평하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2차례 보상 협의를 해보고 합의가 안 되면 6월쯤 강제 수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는 이런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는 사업을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의 불만을 잠재울 만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눠주실 두 분과 만나보시죠. CJ 헬로 이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마을의 투쟁위원회 천승희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규모 복합문화단지가 들어서게 된 이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복합문화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지난 40여 년 동안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곳입니다. 의정부시는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눈독을 들였는데요. 예. 이 문화와 관광, 쇼핑이 결합된 복합문화단지로 만든다는 게 의정부시의 청사진입니다. 의정부시와 민간이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조성되고요. 총 사업비는 4,800억 원이 들어갑니다. 단지는 내후년쯤 완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단지가 완공되면 뽀로로 테마파크나 K-팝 공연장, 또 이런 아울렛 등의 시설이 입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사는 의정부시가 설립한 특수 목적법인 의정부 리듬시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지분이 조금씩 다르겠죠? 예, 참여한 그렇습니다. 주체들에 따라서. 지금 총 민간 업체가 참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또 포스코 건설, 그리고 금융권 등이 각각의 지분을 갖고 참여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뭐 다양한 주체들이 이렇게 네. 의정부의 복합문화 융합단지를 만들 계획인데, 처음에 이 말씀 들으셨을 때는 상당히 기쁜 소식으로 들렸을 텐데, 처음에 문화단지가 이렇게 들어선다고 했을 때 주민들 반응은 어땠나요? 예,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복합문화단지 조성 사업은 순수하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 특별법으로 의정부시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의정부시가 34% 아시다시피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한 60년 이상 주한미군이나 군사시설 등으로 인하여 이 피해를 본 주민들을 먼저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의정부시나 리듬시티 측에서는 어떤 보상이나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사무국장으로서 상당히 지금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 또한 우리 이 최우선 이 피해자인 주민들에게 먼저 보상을 진행을 하고 이 개발을 진행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분노의 말씀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뜻으로 다양한 그 테마를 주제로 한 복합문화융합단지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는 반갑게 받아들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저희 주민들이나 토지주분들은 낙후된 이 지역에서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낙후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하여 더 좋은 환경과 네. 또 좋은 정책으로 이 주민들을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러한 어떤 좋은 논리로 예. 저희 주민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도 거기에 응했고 거기에 또 참여를 같이 하기 위해서 도와줬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작금에 와서는 의정부 시장님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 모든 걸 어기고 또 의정부 시나 또 사업자 측에서도 이런 논리는 전부 없애고 지금 투자자들의 이 권익에만 지금 앞장서고 있는 그런 행태입니다. 지금. 예. 지금은 오히려 주민들이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네. 상황까지 번졌는데 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뭘까요? 가장 큰 문제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시행사인 의정부 리듬시티는 다음 달 착공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착공 전 절차인 토지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절차에서 바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주민들이 토지 보상가액이 턱없이 낮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 토지 보상가가 현 시세보다 평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낮게 책정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대지 주변 시세는 어떤데 보상가는 어느 정도로 지금 책정하고 주변 있을까요? 지금 시세가가요. 예. 이 3.3제곱미터당 400에서 500만 원이 넘는데요. 3.3제곱미터가 이제 예전으로 따면 한 평당 평당 4,500만 원 선인데 네. 네, 지난달에였죠. 보상가가 통보가 됐는데 대지 보상가가 400에서 500만 원 현 시세인데 예. 보상가는 270만 원에서 370만 원 정도 통보가 된 거죠. 통보가 됐습니까, 국장님? 예, 그러면 됐습니다. 시세의 절반 정도로 보상을 퉁치려 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지금 의정부시와 리듬시티 보상 통보를 받고 나서 주민들이나 토지주분들이 모두가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의정부시 측에서는 옆 지구에 개발하고 있는 고산지구에 준해서 이 보상을 실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산지구가 13년 전 시세로 평가가 됐어요. 거기다 고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개발이 지연되면서 지금 그 주민이나 토지주들이 대토라든가 이주 대책을 미리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금융권 빚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그 주민들이나 토지주들이 이 보상을 빨리 해달라는 그러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LH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보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저희 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은 LH보다도 지금 못한 이러한 저평가된 평가로 지금 토지 공급을 하려 하고 있고 예. 또 보상금도 고산지구에 준해서 지금 나왔다면은 거의 한 5년, 2년 전의 수준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시가 얘기한 30% 이상 고산지구보다 30% 이상을 더 줬다 하는 거는 어불성설인 거죠,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근거고 그다음 저희들에게 이 보상금을 통보하였고 대다수 주민과 토지들은 이 지금 고산지구 같은 경우는 울며겨자 먹기로 그걸 보상금을 수령을 해서 나갔거든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지금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정확한 시세와 또 이 가장 이게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저희들은 10여 년 전부터 바이오 산업단지라는 그런 미명하에 여기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놨었어요. 예. 왜냐하면 수용을 위해서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매매 거래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묶어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 공시지가가 오르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네. 주변 시세는 주변의 공시지가는 많이 올랐어도 저희 지역은 공시지가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다면은 이 오르지 않은 공시지가를 여기에 반영을 시켜서 보상을 통보한다는 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정부 시나 그 리듬시티 관계자들이 지금 책정한 가격으로 주변 땅을 구입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군요. 그것 때문에 또 저희가 분노하는 이유인데 네. 지금 저희가 이 보상을 받고 대지를 보상을 받는다면은 이웃한 동네에 나가가지고선 전혀 이 대지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
통상 보상 절차가 있을 때는 공시지가에 맞추는 것이 아닌가요? 네, 이 토지 보상법을 보면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이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4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이게 묶여 있다 보면 건물을 짓는 등의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네.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를 수가 없는데 그 저평가된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고 평가를 하면 당연히 현 시세와 차이가 날 수밖에 난다. 없나 어떤 법적인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제 국장님과 주민들이 지금 가장 억울하고 분노하는 지점은 그동안에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재산권 행사가 굉장히 제한되었었는데 그렇죠. 이제 또 개발한다고 하니 그동안의 그 억울함을 이렇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보상을 한다고 하니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행사 입장을 보니까 주민들이 추천한 평가사도 한 분, 법인 측에서 평가사 한 분, 또 경기도에서도 추천한 평가사 한 분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만들어서 공평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감정 평가로 보상 가격을 정한다는 거는 그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세 분의 감정 평가사가 각각 개인의 그 개인적인 그 이유를 갖고 평가를 하는 거는 그거는 정당한 사유인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감정 평가사가 이 합리적으로 감정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세 개의 업체 감정 평가사가 같이 다니면서 평가를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또한 지금 이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은 보면은 개발제 저희 지역은 개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 수용을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었고 공시 가격 자체가 오르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인데 주변 시세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변 시세라든가 또 지금 개통된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주변 요건들을 분명히 요율적으로 적용을 시켰어야 하는데 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정평가사들은 이 지금 저희 자료를 원하신다면 드릴 수가 있는데 감정평가의 자료가 일률적으로 기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뭐냐면은 한쪽 분은 무조건 작게 책정이 되어 있고 또 한쪽 분은 무조건 중간이고 또 한쪽 분은 무조건 조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는 이 논리로 이 감정평가를 지금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 감정평가 자체를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세 분이 각각 높은, 중간, 낮은 가격 이렇게 제시를 하긴 했습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산술평균으로 지금 나온 겁니까? 그렇죠. 제시는 했는데 그렇다면 높은 가격을 책정하신 분이나 이 적게 책정하시는 분이 각각 틀려야 하는데 네. 이게 일률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세 분이 이렇게 합동으로 다니는 것도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주민으로서는. 예. 그거는 뭐 제 눈에만 띈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토지주분들이나 이 주민들한테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예. 감정평가사가 셋이서 같이 다니면서 감정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 주민들의 감정이 지금 격앙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냥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요건을 네. 객관적으로 산정을 해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네. 네. 물론 이제 이게 법정 싸움처럼 저 원고 측, 피고 측 변호사가 둘이 만나서 한다는 네. 것이 좀 그렇죠. 어색한 것처럼 말이죠. 네, 네. 지금 부산 가격은 그러니까 주변에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통보된 보상금으로는 주변의 아파트 한 채나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변 시세가 평당 1,000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 또한 이 단독 대지를 구매하려고 그러면 평당 한 400에서 500 이상을 줘야만 저희가 대지를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받은 금액으로는 도저히 그걸 구매를 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다음 지금 비록 낡은 집이지만은 자기 집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아무런 그 제약 없이 편안하게 그다음 또 이웃하고 오순도순 살아왔던 이런 시골 동네가 지금은 이 터무니없는 보상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지금 주민들이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시행사에서 이주 대책을 마련 안 했을 리가 없는데요. 네, 마련했는데요. 네. 이제 주민들에게
보상가 낮은 보상가가 책정됐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갈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데다가 이주 대책마저도 주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화가 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행사에서 제시한 이주 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이주 대책이라는 게 좀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요. 한숨 씨, 아까 준비한 자료 혹시 있으면 보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이주 대책이라는 게 참 어디 대한민국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주 대책을 지금 들고 나와가지고 저희들을 더욱더 분노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예. 이주 대책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 가격이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저희 그 주한미군 특별공유법에 의하면은 이주 대책을 토지보상법에 조성 원가에서 기반 시설 비용을 뺀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여기는 이 사업은 주한미군 특별공유법에 의한 사업인데도 도시개발법을 적용을 시켜서 이 도시개발법에 이 법에도 있지 않냐고 단 지침에만 한 줄 있는 이 감정가액에서 기반시설 비용을 뺀 금액으로 공급한다라는 그 한 줄을 갖고 적용을 시킴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웃한 고산지구하고 비교했을 때만 해도 한 1억에서 1억 5천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러한 공급 가격을 들고 저희들에게 이주 대책을 마련해 준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됐고 네. 또한 둘째로는 뭐냐면은 이 상계 처리하는 이 생활대책이나 이주자 택지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3억 원을 유보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보상금에서. 예. 이거는 보상금에서 3억 원을 유보시키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선택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필지에. 그러면 3억 원을 못 받거나 아니면 3억 이상이 되는 분이더라도 이 3억 원을 유보시키지 못하는 분은 차순위를 밀리는 이러한 어이없는 행태를 지금 의정부시나 리듬시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전국적으로? 없었습니다. 그 처음으로 이거 저희가 참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저희가 이 리듬시티 이사나 주민 측에서 이거를 갖고 문제시 삼으니까 전국에 또 없는 사례였는데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어이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토지들의 생활대책 공급 문제점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생활대책 차원에서 공급하는 생활대책 용지를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은 LH 같은 경우는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은 평수가 줄은 이 공급하는 평수가 한두 평 줄어드는 그런 차별적인 공급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게 되게 되면은 아예 공급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아주 거의 뭐 조직폭력배 이상의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그 지금 의정부시나 리듬시티 측의 이게 반응입니다. 이게. 잘못된 재량권의 남용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 특별법이 이름이 좀 깁니다. 정확하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적용으로 인해서 네. 강제 수용권이 부여된 상태인데 강제 수용권이 무엇일까요? 네, 쉽게 말해서 이 땅 주인의 허락 없이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들일 수 있다라는 네. 건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주 대책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주가 토지 보상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도 강제 수용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해도 우리는 수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수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합의가 잘 안 되면 네. 강제 수용 절차를 밟겠다. 네. 주민들로서는 되게 가혹하게 느껴질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먼저 의정부 시장님이나 또한 시에다가 다시 한번 공고하는 바입니다. 시나 리듬시티 측에서는 이 보상 협의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보상 협의체라고 이 어떤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몇 차례 한정은 있어도 이 이주 대책은 이렇게 세워주겠다, 생활 대책은 이렇게 세워주겠다 하는 보상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근거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나 저희 쪽에서도 저희가 먼저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동안 피해본 주민이나 토지들한테 먼저 피해 보상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본 사업이 다른 지역의 경우처럼 순수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다면은 토지주나 이 주민들의 과반수 동의가 없었다면 절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주한미군 특별법에 의해서 강제 수용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미군 공유지법을 왜곡하고 그다음 악질적으로 변질시켜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의 목적은 가장 먼저 배려해야 될 게 피해 주민이나 수용권을
주민들이 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가장 피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데 또 먼저 보상이 우선시해야 되는데 지금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특수목적 법인 안에 들어있는 의정부 시나 각 업체들 또 우리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만 하는 우리 주민들 이 세 주체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주민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보상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아까 금방 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수용으로 인해서 또 수용 이전에 지금 정부나 국가로부터 또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먼저 피해 보상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피해 보상은 아예 등한시하고 지금 토지주와 주민들은 이 본 사업을 백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민과 토지주들에게 합당한 보상금, 또 이주대책, 생활대책 등을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지 이 상태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토지주나 주민들은 결코 자시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그런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예, 분노의 수준도 높으시고 그 결과를 정해놓고 무조건 간다. 이게 옛날식 개발연대식 방식인데 네. 정말 수십 년간 살아왔던 그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만 절차가 잘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진 않은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지금 아까 강제 수용 말씀하셨는데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우리 이 기자님이 보시기에 주민들의 이 입장이나 이 요구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일 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 보상가, 이제 보상가가 낮게 책정돼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인데요. 의정부시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 평가를 할 때 시 그리고 시행사, 주민 측 3자가 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찌 보면 주민들의 요구를 과도하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주민들에게 사실 생존이 달린 문제거든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마을에서 떠나야 하고 또 그런데다가 떠나는 것도 억울한데 보상액도 제대로 못 받고 가다 보니까 갈 데조차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좀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마을 주민 몇 번을 만나봤는데요. 정말 잃을 것이 없다. 마을 이 사업을 막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온몸으로 막아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하루빨리 착공되기를 희망하겠지만 주민들은 사실 이것 때문에 밤잠을 철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예, 저희 지역 평생 시골에서 농부로 지내시고 또한 연로한 분들이 대부분이시면서 지금까지 의정부시를 믿어왔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또 그만한 여태까지 억눌려 왔었고 또 여태까지 역차별 당했던 그러한 모든 면에서 의정부시가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줄 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울 좋은 이 개발이란 명목하에 지금 투자자들이나 개발업자들의 이 배만 불리는 이러한 사업은 저희가 전면 백지화 시켜주시고 주민이나 토지주의 생존권을 먼저 해결하고 또 그 권리를 먼저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예.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우리 국장님, 우리 시민들께 하신 말씀 있을까요? 의정부시에서는 지금 저희 주민들이나 토지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모든 이 보상이나 모든 생활 대책이나 이주 대책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신 다음 주민하고 협의를 다 마치시고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주민의 강력하고 아주 투쟁적인 그러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주민과 토지주와 다시 한번 협의를 원천으로 돌아가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요. 우리 주민들의 호응과 기대도 처음에는 컸던 만큼 이 복합문화단지 사업 그 절차에 있어서도 꼼꼼하고 착실한 과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